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교육생 여러분. 해외 선물 특별 교육 오픈하였습니다. 모집 대상 김프로 채널 구독자, 모집 인원 기수별 3명, 모집 일정은 유튜버 교육 영상 참고해주세요. 교육 내용 해외 선물 특별 교육, 비밀 기법 전수, 특전, 교육 기간 중 김프로 사단에서 개발한 모의 투자 전용 프로그램 사용, 트레이닝 프로그램 무료 사용, 핵심 기법 영상 무료 제공합니다. 접수는 김프로님 연락처로 본인의 성명, 연락처, 지원 동기를 남겨주시면 프로님께서 특별 선정해서 연락드립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될 때까지 가르치겠습니다.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김프로는 될 때까지 도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개미들이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설 해선 코인 버스킹 3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코인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예, 김프로가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이 되겠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예, 저는 첫날 토요일 날 뭐 전도 부치고 튀김도 하고, 예, 명절에는 제가 집안일을 좀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뭐 김프로는 김장도 제가 해요. 예, 김장도 하고, 예, 그런 일에는 항상 제가 동참을 합니다. 예, 남자는요 평상시에 잘할 필요 없어. 예, 그런 날, 예, 중요한 날 제대로 한번 하면 칭찬받는 겁니다. 예. 그러고 밖에 나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예, 그게 남자 할 일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오늘도 질문 온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세력의 의도를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자, 요거 있고, 강도는 빠지는데 캔들은 버텨내려고 하는 모습. 자, 청산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 저는 참 이분의 이제 질문을 보면서 야, 이제 기초는 벗어났네. 이분이 기초는 벗어났다. 그리고 수파리에서 지금 현재의 질문으로만 보면 뭐 실력은 모르겠지만 파의 단계까지는 왔다. 왜? 지금 이분이 질문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은요 기초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제목을 적어놔요. 고수의 영역이라. 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세력의 의도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강도보다 우선이 세력의 의도거든. 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매매를 하다 보면 강도에 몰입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그러면 하수. 강도보다 세력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고수.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자, 강도는 빠지는데 캔들은 버텨내고 있다. 이런 경우 있죠. 아니,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봐요. 캔들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잘 올라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라. 그런데 강도는요
강도는 매도 강도가 증가해. 그러면 헷갈리잖아. 근데 캔들은 버텨내고 있어. 요거는 우리가 청산 물량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산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 이게 똑같은 말이라. 자, 위에 세 가지 내용을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흐름을 읽어내려면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리뷰 차트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훈련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해선을 공부를 할 때요. 내가 여러분들 제 기법 중에 이거 알죠? 이런 기법. 근데 다른 분은 모르는데 저거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거로 해갖고 다시 일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이 있는 거를요, 저는 (3년치를) 다 찾았어요. 차트에서. 세력 차트도 없는 시절에서. 과연 이게 몇 번이 있었나, 그런 날이. 예? 자, 그러면 이런 날 성공하는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잖아요. 맞죠? 그죠? 성공하는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잖아. 그거를 이제 제가 데이터를 다 뽑고 어떠한 경우에는 성공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실패를 하는가 다 보니까 이게 힘의 응축이 없는 날은 성공하고 힘의 응축이 있는 날은 실패하는 날이 더 많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답이 나왔는 거예요. 자, 제가 이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세력의 의도를 생각해보라 라고 김프로가 주말 강의를 하잖아. 맞죠? 주말 강의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잖아. 뭐에? 한 주간 브리핑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복귀야에서도 다루잖아. 그러면 이 날짜와 시간을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모음집을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22년 1월 17일에 2월 3일에 3월 7일에 3월 15일에 그러가 점점 12월 24일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요것만 모아갖고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뭐를? 세력의 의도가 있던 날. 또 강도는 빠지는데 캔들을 버텨내려고 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또 계속해서 김프로가 복귀하나 주말 강의 할 때마다 나오는 날짜와 시간을 해갖고 그거를 모아갖고 요 리뷰만 모아놓는 거라. 이거는 뭐 세력의 의도 관련된 리뷰. 요거는 뭐 이거 나오잖아. 강도는 빠지는데 자, 강도는 빠지는데 캔들은 버티는 날. 요거 모음 리뷰. 이걸 하면 이제 여러분들 훈련이 되겠죠. 예. 왜?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고수의 영역이다. 고수 영역은 한 번이 안 돼요.
그거만 모아갖고 계속해서 보는 기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첫째 날 김프로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 그걸 30번, 50번 보라고 했잖아. 왜? 고수들은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그것만 봐도 공부가 된다니까. 근데 그거 한 번 보고 치우잖아. 한 번 볼 때와 5번 볼 때, 10번 볼 때, 30번 볼 때, 50번 볼 때 다르다는 이야기라. 제가 교육생들한테 첫 번째, 두 번째 보여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200번, 300번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매매 잘합니다. 예. 내가 한 번씩 물어봐. 그거 막으려고 200번, 300번 보노? 쌤, 볼 때마다 다릅니다. 그 영상이 좀 몇십 분 돼요. 근데 많이 봤던 분은요, 1분, 2분 하면 다 본대요. 왜? 맨날 봤던 거니까. 예. 그래서 요분은 리뷰 차트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날짜 것만 다 출연해요. 그래서 모음집을 만들어 갖고 계속해서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찍먹 기법이 궁금합니다. 찍먹 좋죠, 그죠? 궁금합니다. 찍먹하자면 MIT를 활용해야 하는지 보고 있다가 재빠르게 클릭을 해야 하는지, 뭐 두 가지 방법 다 됩니다. 자, 내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찍먹은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먼저 선행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선행 기준. 찍먹은 힘의 응축이 없을 때 하는 게 유리하다. 제가 유리하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힘의 응축이 있을 때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손절작해도 갖고. 자, 유리하다. 힘의 응축이 있는 날은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자, 찍먹은 우리 이제 선을 이렇게 꺼 놓잖아요. 그죠? 선을 이렇게 꺼 놓으면 뭐 파란 선도 긋고 뭐 자기 나름대로 선 여러 가지 그죠? 분홍색도 긋고 이렇게 이제 선을 꺼 놓으면은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 중에 어떤 선이 중요할까? 여러분들. 선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4등분선이 중요하겠어요? 봉중심선이 중요하겠어요? 똑같은 개념인데 4등분선이 더 중요하죠. 왜? 요거는 봉중심선은 30분이고 요거는 최소 30분 이상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봉중심선이고 요거는 4등분선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기다렸다가.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MIT를 걸어 놓으면은 만약에 확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의미 없이 손절되는 경우고, 니로 올 때 여기 갈랑갈랑 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감각이 빠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MIT 걸어놓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MIT 걸어놓고 바로 손절 라인 여기 아래에 손절은 여러분들 무조건 미리 걸어놔야 돼요. 그래가 찍고 바로 올라가면 먹으면 되고, 손절되면은 다음 또 선에서 대기하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인 자율, 비트코인 매매는 주로 자율 매매로 하시는지요? 전에 주말 강의 때 자율 매매 시 진입 강도는 2,000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얼마를 기준으로 자율 매매를 진입하시는지. 사브림 리포트 때 당세선 상하단선을 지금 하단선은 짙은 청색으로 표시해 주시는데, 짙은 청색 숫자는 판별이 안 됩니다. 옅은 하늘색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당세선은 여러분들이 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프로하고 선이 맞다 안 맞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끊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본인이 끈 선이 맞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청색으로 하는 거는 일부러 안 보여드리려고 청색으로 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율매매 자율매매를 제가 왜 하겠어요? 저는 자율매매 안 해도 수익이 납니다. 그죠? 자율매매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코인도요, 보면 언제 잘 움직입니까? 23시 30분 이후에 잘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코인을 하면 되잖아, 매매를. 근데 우리는 주가 뭡니까? 나스닥 아닙니까? 그 나스닥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코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 뭐냐? 오전에 코인을 하자. 오전에 코인을 하자. 이래 되는데, 오전에 코인을 해보이. 이놈 거 안 움직여. 처음에 하면 답답하면 미치겠어. 우리는 서퍼인데, 바다에서 파도가 막 이렇게, 생길 때, 그때 우리가 들어가야, 파도를 타고, 재밌게 놀 수가 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강도를 200도 해봤다가 1000도 해봤다가 2000도 해봤는데, 이 2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에도 코인이 안 움직이는데 2000 이상 가니까 이 추세가 나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2000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2000 하면 뭐 수익 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리뷰 차트가 다 됩니다. 리뷰 차트가 다 되니 여러분들이 리뷰 차트를 통해 갖고 통계를 쭉 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1500 하니까 더 성적이 좋은데 그럼 1500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삼아 주는 거지 여기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세설은 제가 선 끊는 방법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저희가요 귀찮아가 제가 매매하는데 저는 당세선 안 끊고 매매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매매해도 수익 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선 가는데요, 저는 기프로가 생각하는 거는요, 제가 선에서도 강조하지만 여 끝은 아무 때나 꺼갖고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게 그게 기준선이에요. 예. 그러면 뭡니까? 내가 이 선을 기준으로 하면 이 선 위는 매수, 이 선 아래는 매도. 이 선 기준으로 하면 이 선 위는 매수, 이 선 아래는 매도. 이 선 기준으로 하면 이 선 위는 매수, 이 선 아래는 매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준은 어디 됩니까? 이 세 개를 다 하니까 캔들이 여기 있어. 이 선 아래니까 매도해야 되고 이 선 위니까 매수해야 된다. 헷갈리는 게라. 예. 왜? 기준이 많기 때문에. 예. 기준이 많으면 안 된단 말이야. 예. 기준을 줄여야 돼. 예. 기준은 하나면 된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세선, 그리고 당세선 상하단선이 왜 제가 그은 선과 다를까? 이분은 이제 제하고 비교를 하는데, 당세 상하단선이 왜 제가 그은 선과 다를까요? 136, 12, 24시간 당세선으로 하는데 왜 사부님과 당세선이 다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만약 나스닥을 낮에 프리장에 매매할 때도 당세선은 똑같이 136, 12, 24가 똑같이 거든요. 일단 요거는 그렇게 프리장에 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왜 다른가 하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요, 1, 3, 6, 12, 24 여기 보면은요, 시간 전이라는 얘기 나와요. 1시간 전. 예. 왜 다르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력 차트를 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력 차트를 켜는 시간.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은 22시에 세력 차트를 켰어요. 오늘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김프로는 22시 30분에 차트를 켰어요. 자, 그러면은 요게 A고 여기가 김프로란 말이에요. 선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자, 이분의 A하고 김프로의 시간은, 자, 1시간 전은 언제예요? A라는 분은 22시에 켰기 때문에 21시부터 22시까지가 1시간 전 라인이 되는 거고, 김프로는 22시 30분에 켰으니까 21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가 1시간 전이 되는 거예요. 3시간, 6시간도 다 똑같죠. 그럼 30분에 갭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증권사, 어떤 증권사를 보면 정각을 기준으로 하는 데고, 어떤 데는 15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데는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차이 나는 거, 그걸 갖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세력 차트를 나는 김프로하고 똑같은 시간에 켰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켜는 시간이 조금 다르다. 그럼 여기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했는데 어떤 날은 똑같다. 왜? 그 30분 동안 별 움직임이 없으면 똑같아요. 근데 만약 이 30분 사이에 갑자기 봉이 이렇게 큰 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김프로 선 끊는 거 하고 이분 선 끊는 거 하고 차이가 나겠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에서도요. 제가 건 선은 귀신같이 정확하대요. 귀신같이 정확한데 매수 매도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하는 바람에 맨날 손실을. 그러니까 선은 정확한데 그어서 거꾸로 막 진입을 한대요. 손절 걸어두면 손절만 따이고, 손절 걸어두면 손절만 따이고 날아가 버리고. 제가 그 선에서 정확히 차트를 멈추는 걸 보면 선은 정확히 그은 것 같은데 아직도 매매가 너무 힘듭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계속 달려내야 하는데 요즘 자신감이 바닥이네. 이러다 언제쯤 실투를 할 수 있지? 즐거운 명절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자, 이분은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보면요, 사람은 본능이 뭐냐면 잘하는 것만 계속 하고 싶어 한다. 사람은 잘하는 것만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이라. 이번에 이제 선 끊는 게 너무 재밌는 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만 그어요. 그런데 뭐를 안 한다? 리뷰를 안 해. 리뷰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리뷰에서 선은 이분은 대충 꺼도 돼요. 왜? 주목한데 뭐. 대응하는 연습을 해야지. 선 꺼놓고 대응하는 거. 이제 리뷰 차트 조금 있으면 리플레이 기능도 나옵니다.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가가 이때 왜 내가 대응을 잘못했는지 되돌려보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선만 계속해서 긋지 말고 대응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또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실 수가 있는데, 자, 45세 이상, 제가 50세 이상 하니까 전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80대는 없으니까 70대까지 45세 미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주말 강의. 김프로가 아마 10시간 하든 12시간 하든 다 봅니다. 핵심 강의 다 봐요. 그런데 뭐를 안 하느냐? 리뷰 차트를 안 해요. 45세 미만은
주말 강의, 핵심 강의 잘 안 봐요. 시간 없어갖고. 특히 10시간 하면 안 봐요. 그런데 리뷰 이런 거는 또 약삭 빠르게 합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여러분들. 무슨 답이 나왔습니까? 45세 이상,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내가 편의상 이야기하는 거지, 뭐 45세 이상도 리뷰 차트 많이 하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전국에 계시는 이모님, 삼촌, 제발 주말 강의, 핵심 강의 보는 시간 좀 줄이고 이것 좀 하세요. 리뷰. 이거는 누리고 이거는 줄이고, 뭐 둘 다 느리면 좋지만은 그럴 시간이 안 되잖아. 45세 미만 주말 강의, 핵심 강의 좀 보고 이거 하는 시간 좀 줄이고. 반대로 가야 돼. 하고 싶은 거 자꾸 하고 싶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요, 오뎅이 하도 많이 맛있어갖고 오뎅 공장에 취직하려고 했다니까. 내가 커가 꿈이 오뎅 공장 사장 하는 게 꿈이었어. 근데 커보이 뭐 오뎅 공장이 옛날에는 그랬거든. 장화 신고 가고 막 삽 갖고 막. 그 부산 계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 오뎅 못 먹어. 물론 뭐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고기도 그 못 쓰는 고기만 많이었거든. 그래가 어묵 아닙니까? 어묵. 못 쓰는 고기 처리할 데가 없어갖고. 잘하는 것만 바로 음식도 그렇잖아. 왜 편식합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 사람은 그게 본능이라니까. 사람은 잘하는 것만 자꾸 하고 싶어 한다고. 이분 질문에 답이 있어. 귀신같이 정확하다 합니까? 그러면 뭐에 대해서 선에서 대응하는 걸 연습해야지.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선에서 대응을 하라고. 대응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선은 이제 고만 꺼도 돼. 본인 선이 그렇게 정확하다면 대응하는 걸 해야지.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법의 우선순위. 기법 중 우선해야 하는 순서가 궁금합니다. 큰 추세, 4등분선, 라운드 비교, 당일 세력선, 지표 AB선, 실시간 세력선, 직전 중심.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분 질문에서 뭐가 안 되느냐면은 첫째, 분류가 안 돼. 분류. 기법의 우선순위 했잖아요. 기법의 우선순위, 이건 뭐 제가 붙인 거고, 기법 중 우선해야 하는 순서가 궁금합니다. 이게 섞여 있어요, 지금. 짬뽕. 여기서 나눠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나눠봅시다. 큰 추세, 흐름. 큰 추세, 흐름. 그 다음에 4등분선. 그럼 큰 추세 흐름하고 4등분선하고 비슷하다 아닙니까? 맞죠? 4등분선. 라운드 피겨? 이거는 선의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라운드 피겨. 당일 세력선. 지표 A, B 선. 그 다음에 실시간 세력선. 그 다음에 직존봉 중심. 이거를 이제 섞어 놓으면 안 돼. 여러분들 요거는 뭡니까? 추세를 보는 기준이겠죠. 그죠? 예. 라운드 피겨는 좀 별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요거를 봐야 되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큰 추세 흐름부터 먼저 보고 4등분선 보고 직전봉. 큰 추세 흐름이 결국에는 큰 4등분선이겠죠. 그죠? 뭐냐면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뭐 캔들이 올라왔다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4등분선을 이렇게 끌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선을 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4등분선 중심이니까 여기 위냐 아래냐 이거 보고 이제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봉의 중심보다는 4등분선이 크고 이 4등분선보다 더 큰 4등분선, 그러니까 큰 추세 흐름보다는 이거는 큰 4등분선, 요거는 작은 4등분선, 그 다음에 직전봉 중심. 그래서 이제 요게 더 중요한 거고 란도 피겨는 뭐 우리가 뭐 11,000, 12,000, 1000포인트 단위로 나오니까 요거는 별도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당일 세력선이냐 지표 AB선이냐 실시간 세력선이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요거 이제 여러분 보시면 1번이 당일 세력선, 요게 1번입니다. 요 세 개 중에는 지표 AB 중에는 B가 더 우선이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실시간 세력선,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일 세력선과 지표 AB선은 이거는 언제 껐습니까? 중요하니까 장전에 껐고 요거는 장 시작 후. 이건 뭐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가 아니고 실시간 세력선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이 되는 선이고 요거는 고정선입니다. 그래서 고정선이 더 중요하겠죠. 장전에 준비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일 세력선이 더 우선이다. 그리고 지표 A가 모인 게 B선이에요. 그러니까 B선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표 A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섞어 놓지 말고 김프로그치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21번 자율매매. 아이고 지금 새벽에 제가 명절에 우리 지금 가족들도 다 자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등에 식은 땀이 나네요. 아이고 목도 안 좋고. 자, 자율매매로 매수 진입해서 강도 200 걸어놓고 강도 200 걸어놓고 떨어지면 청산하려고 했는데 강도는 200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서 캔들은 계속 매도로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플러스 전환됐다가 다시 강도 200 이상 빠질 때 다시 전도 손절했습니다. 결국에는 속임수봉이고 더 크게 매수 방향으로 올라갔었는데 이럴 경우에 강도만 보고 손절하려고 하다가 손실이 커지는 것을 보고 당황했었습니다. 이럴 때는 장 시작봉이니까 강도가 삐리할 때는 청산을 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전봉 중심이 깨지면 일단 손절하고 다시 기다려야 하는 건지 4번님의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자율매매를 진입하다 보면 강도만 믿고 있다가 마이너스가 더 커질 때가 가끔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율매매도 손절을 걸어놓고 하는 게 좋은 건지 자율매매와 비중주를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익히는 단계에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강도 200은 여러분들 절대값이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절대값이 아니다. 그래서 강도가 전체 강도가 봉이 이만큼 커졌는데 강도가 아까 이야기했죠. 180밖에 안 돼. 그럼 이런 날은 좀 강도가 약하네. 약한데 캔들이 많이 움직이네. 근데 200 빠질 때까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까지 내려온다고. 200 빠지면 오히려 더 밑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평상시보다 이거를 줄여갖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1편에 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이 앞에 질문할 때에 강도가 평상시하고 다를 경우에는 관망을 하시라고. 관망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비중 조절할 때 한 계약만 더 가면 되지. 왜?
내가 평상시하고 다르잖아. 그 비리하니까. 요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잡하잖아요. 강도만 보고 손절. 여러분들 강도바가 그러면 득볼 때는 없습니까? 있잖아. 그럼 득볼 때가 많으면은 그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 보시는 분은 계속 강도만 보세요. 강도만 보고 손절하다가 손실이 커지니까 의합니까? 여러분들. 직전봉 중심 깨지면 일단 손절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봐요. 함에 손절 기준도 두 개잖아. 직전봉 중심 깨지만 손절을 해야 될까? 강도 보고 해야 될까? 4등분선 중심 깨지만 해야 될까? 뭐 틱수로 손절해야 될까? 이렇게 복잡하면 여러분들 매매가 안 돼요. 그래서 강도 보고 하시는 분은 강도로 계속 이기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면 이런 게 나온다니까 강도가 오늘 평상시보다 적은데도 캔들이 많이 올라가네. 이런 날은 내가 강도 손절하는 범위도 조금 줄여야 되겠네. 이런 판단에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매매, 세력 차트에서 자율매매를 해보려고 설정을 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도 HTS 상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율매매를 해보려고 설정을 하고 HTS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내용을 숙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세력 차트 설명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율매매에 대한 영상을 리얼하게 찍어서 한번 업로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매매 영상은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못 찾는 거야. 이게 문제라. 제가 텔레그램 방에요, 지금 자율매매와 비중 조절하는 거를 다 올려놨어요. 링크까지 걸어놨습니다.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시고 만약에 이거를 못 찾겠다, 김프로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매매를 해보려고 설정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도 HTS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김프로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세력 차트 다 신청했는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뭐 하고 있다 하면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김프로한테 카톡으로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텔레그램 방에서 나는 자율매매하고 비중 조절 영상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김프로한테 바로 카톡을 주십시오. 전화하지 마시고. 그래 하면은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율매매, 저 같은 경우 손도 느리고 진입에 망설임 등으로 진입에 장애가 많았는데 자율매매 차트로 자신감 얻고 매매가 점점 재미있어지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끔 엄한 짓으로 어이없이 커도나지만 차트 기능 사용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율매매 시작 후 진입 감시 시 시작, 매수 청산 승산 감시 시작 라인 진입 횟수 매도 변곡 진입 등 이분에 대한 설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방에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모르시면은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설정 방법하고 다 이야기를 드리니까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인 해성거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하여 김프로님이 제공해 주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30분 차트 선긋기 연습만 1년 이상 하면서 김프로님이 보내주신 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설명 내용을 미처 따라하지 못하여 세력 차트는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저는 이상한 게, 세력 차트 신청 안 하면 제 그 해성 게시판을 이용을 못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경로로 들어오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간혹 가다 보면 세력 차트 이용하는 분들이 뭐 친구들한테 제가 했던 거 자료 막 퍼날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한테 퍼날려야 되는데 내한테 막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선급기와 모의 투자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에 걸려 2주간 격리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비트코인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씩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어느 증권사 공부하면 되는죠.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어요. 아까 비썸, 그 코인원, 그다음 업비트 이런 데 있다 했죠, 그죠? 예. 뭐 거기 이용해가 뭐 공부가 되겠어요. 예.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마이크로 나스닥 거래에 관한 공부를 하려면 마이크로 나스닥 거래에 관한 공부가 아니고요. 마이크로 나스닥의 거래에 관한 지금 이분이 전혀 지금 기본이 안 되는 있는 분이에요. 어? 비트코인 어디서 하는지. 자, 여러분들 이 질문 어디에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답을 다 드릴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네이버, 구글에 이거 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겠지만 거래에 대해서는요. 증권사 전화하면 다 가르쳐 줘요. 여기 문의해야 되지. 이거는 여기 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제 식구 챙기기도 바쁜데 물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다 대답은 해드리지만 앞으로는 세력 차트를 이용 안 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코인 프로그램. 저는 아직 비트코인 HDS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강의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침 나가니까. 저는 아직 비트코인 HDS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프로님 강의를 듣고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연관성을 알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세력 차트에서 비트코인 프로그램도 같이 사용할 수 있기부터 이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합니까? 해선 세력 차트 쓰는 비용하고 비트코인 그 세력 차트 쓰는 비용하고 1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신청하라고. 그게 차이 많이 나면 누가 하겠어요? 그냥 공짜로 갖다 쓰라고. 6개월에 여러분들 10만 원 차이 나면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됩니다. 예? 그래 신청하라 하는데 왜 신청하라 하겠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아 나는 나스닥만 하는데 코인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근데 이분도 하잖아.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연관성을 알게 되면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내가 수락하지. 예. 그래서 김프로가 좀 뭐 하락할 때는 못 이긴 척하고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자, 아이고. 비중 조절. 미니 한 계약, 마이크로 10계약.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정답을 이야기하면은 마이크로 10계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10,000원이 있어요. 고스톱을 친단 말이에요. 점 10원짜리 쳐요. 점 1,000원짜리 쳐요. 어떤 게 유리하겠어요? 점 10원짜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 물론 이분이 미니 한 계약 들어가면서 마이크로를 예를 들어서 첫 진입에 10계약 넣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겠죠. 이거는 비중 조절해서 한 계약, 두 계약, 세 계약 해가 뭐 5계약, 6계약 이렇게 간다는 기준 하에 이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니 한 계약이 없고 마이크로 10계약 넣으면 똑같죠. 예. 그래서 고스톱이 내가 미청이 10,000원밖에 없는데 점 10원짜리 치는 게 낫나 점 1,000원짜리 치는 게 낫나. 점 1,000원짜리는 고돌이 한 방 하면은 내 돈의 50%가 날아갑니다. 예.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아실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
매매 방법이 아닌 비율, 비중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매매 방법이 아닌 비율, 비중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자, 스타크 달렸어.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비율이 나오죠. 요거는 몇 배입니다. 몇 배. 그 다음에 수량은 몇 프로. 요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진 자산이 있어요. 내 자산. 내 자산. 자, 내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00가 있다고 칩시다. $10,000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진 비율은 뭐냐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내 돈의 몇 배를 배팅할 것이냐. 여기요. 1에서 100배까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00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1,000,000가 되는 거예요. 내 돈은 $10,000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1,400원 잡으면 한 1,400만 원밖에 없는데 거기에 100배를 쓰는 거야. 그럼 엄청나게 좋죠, 그죠? 그럼 다 이거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마진 비율이고, 요게 이제 지금 비중 있잖아요, 그죠? 예, 수량. 수량은 이 $1,000,000 중에서 네가 얼마를 들어갈 거냐. 예를 10%를 들어가면은 $100,000가 들어가는 거예요. 50%를 들어가면은 $500,000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거 풀 배팅 다 하겠다. 그럼 100%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100배가 100% 다 때려 있는 게 안 낫나? 그럼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저 마진 비율, 마진 배율과 그 다음에 수량을 높이면 이 개념이에요. 캔들이 현재 여기 있어요. 마진 비율을 예를 들어서 100%를 하고 100배를 하고 수량도 100%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손절이 이렇게 짧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캔들이 조금만 움직이면은 내 돈이 다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대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만약에 롱으로 매수를 잡았잖아요. 근데 캔들이 요 안 데이고 올라갔어. 그럼 수익도 금방 납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마이크로냐 미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비율을 줄이잖아요. 그럼 어떠한 효과가 나오냐 하면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 하면은 요 차이예요. 캔들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마진 배열을 하고 수량을 줄이면은 손절이 이만큼이나 커요. 그래서 내 돈 날릴 일은 잘 없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요거는 마이크로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미니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마이크로 10배 아닙니까? 수익이 나도 10배로 나고 대신 손절이 나도 10배로 되는 거고, 마이크로로 하면은 버는 거는 적게 버는데 손절도 쉽게 안 당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력 차트나 리뷰 차트를 통해
모의 투자를 하면 이전 키움 HTS 모의 투자 때보다 거래 체결 반응이 즉각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실투 때도 모투와 같은 감도의 체결 반응이 있나요? 그리고 세력 차트 이용 실전 투자는 제자분들만 가능한가요? 지금 실전 투자 이력 없이 공부해서 여쭤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전산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API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API를 이용한 매매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면은 무조건 시장가로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슬리피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 API 매매를 하는데 보통 프로그램 매매하는 회사들은 다 똑같습니다.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해선이든 시장가로 안 되면은 체결이 안 돼요. 체결이 안 되면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시장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결은 잘 되죠. 잘 되는데 대신 가격은 지금 현재보다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번에 뭐 제가 설명 좀 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증권사에 가보면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자체가 없어요. 시장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정가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API로 하는 거는 전부 다 아예 항생은 지정가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시장가로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증권사 전산을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게 있고, 자, 세력 차트 이용 실전 투자는 제자분들만 가는. 뭐 세력 차트 이용해가 매매하는 거는 뭐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에서 API를 이용해가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까?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 자, 전기가 나갔어. 근데 나는 김프로 준 세력 차트에서 API 이용해 갖고 매매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전기가 나왔어. 근데 난 청산 내는 줄 알았는데 전기가 나가고 돈을 3천만 원을 손해를 봤어. 그러면 저한테 물어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인터넷 회선이 끊겼어.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 저번에 카카오 불 나빴잖아요. 그 1인당 여러분들 손해배상 얼마 해줍니까? 10,000원, 20,000원도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차트 사용하는 비용은 조금 내면서 저보고 이 리스크를 다 감내하라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리스크 해지 방법을 가져오시면 저는 열어드리겠습니다. 왜? 제 프로그램 다 되는데 뭐 안 해줄 이유가 없죠. 그건 여러분들이 해결 방안을 갖고 오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제 제자들은 왜 그거 가능하냐? 뭐 그런 거 다 특히나 뭐 정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 대가 하니까 그 돈 날려도 상관없잖아. 따질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 여러분의 돈은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 리스크 대처 방안을 거꾸로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면은 제가 열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스템은 그게 다 가능합니다. 바로 됩니다. 자, 이건 참 옛날에 제가 강의한 건데 어떻게 보셨는지. 긴 꼬리 해선 버스킹 질문. 어느덧 저도 김프로인 구독자가 된 지 2년 가까이 되게 갑니다. 일단 2년 되셨으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선생님이 강의 중에 매월 초에 또 이거 하면 또 이걸 또 시도하는 사람도 또 있대. 하지 마세요. 선생님 강의 중에 매월 초에 100대 이상 생기는 긴 꼬리 달린 봉이 나타나면 그 봉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상방 큰 추세가, 그리고 그 봉의 아랫단을 내리면 큰 하방 추세가 난다고 항생을 예로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예가
나스닥에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나스닥은 틱수 조정을 하셔야 되죠. 왜? 나스닥 본 크기와 항생 본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200틱을 하든 뭐 300틱을 하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데이터를 통계를 내봐야 되겠죠. 제가 그때 이후로 그것은 한 달에 큰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월 중간에 큰 행보 구간에 가끔씩은 오르내리는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 큰 추세의 방향을 읽을 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1월달 항생만 하더라도 1월 초에 첫 거래일에 긴 꼬리가 생겼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네요. 예. 그래서 나스닥도 다 됩니다. 근데 이제 틱수 조정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지금 현재도 이 기법을 뭐 발전시키고 했다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2년 정도 구독하신 분인데 아마 이제 과거에 제가 꼬리에 대한 또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뭐 질문하다 보니 최고 마지막 질문이 되었는데 긴 꼬리가 됐든 짧은 꼬리가 됐든 뭐 사등분선이 됐든 뭐가 봉중심이 됐든 한 가지를 여러분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해설 버스킹의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 가지를 2년에서 5년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답이 나요. 최고 문제가 뭔지 압니까? 1번 방법 일주일 해보고, 이거 안 되니까 또 2번 방법 갈아타고, 2번 안 돼 또 3번, 3번 안 돼 4번. 이러면 망한다. 1번이 맞든지 안 맞든지 계속 1번 갖고만 해보십시오. 지금 2번도 봐요. 꼬리 깎고 지금 김프로 제자 중에 꼬리 깎고 헤매하는 분 없거든요. 근데 제 옛날 강의에서 찾아갖고 이분이 꾸준하게 하니까 1월달 항생도 1월 초에 첫 거리에 긴 꼬리 생겼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 합니까? 제가 이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옵션에 한동안 심취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옵션에 보면 이제 기준봉도 있고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매주 목요일입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기준봉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위냐 아래냐 판단해갖고 이제 추세 파악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 거로 해석을 해서 긴 꼬리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나스닥이 되고 다 됩니다. 그거를 본인 것으로 소화를 시켜갖고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선생도 이 선생 저 선생 바꿔는 사람 뭐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상담 오면 나는 어느 분한테 했는데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오지 마라 그래요. 왜? 그분한테 배웠는 그거를 더 갈고 닦는 게 맞지. 그죠? 그래저래 해도 안 되면 김프로한테 문을 두드린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방법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을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게 이번 주 금요일날 차트 아닙니까? 나는 4등분선만 난 평생 할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4등분선 딱 끄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 이야기 드렸죠. 4등분선 딱 해가 여기 올라와갖고 개미 여기에 기억납니까? 주말 강의 때. 올라가네. 4등분선인데 이거 깨네. 개미 올라타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기서 빠뜨려 보죠. 빠뜨린 거를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그렇게 2시간 반 동안 개미 괴롭히다가 그 다음부터 날아가잖아요. 그죠? 왜? 이 음봉의 중심을 양봉이 이어와가 돌파 못 하다가 그 다음에 깨쁘고 그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요 위에 4등분선 첫째 라인까지 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탁 해보시면 아시는데, 예? 한 가지를 제대로 하라니까, 한 가지를. 예? 한 가지도 제대로 뭐 하는 사람이 이게 했다가 저거 했다가, 어? 당일 세력선 좋으면 또 당일 세력선 갔다가, 또 그거 안 좋으면 뭐 라운드 피가 갔다가, 라운드 피가 안 좋으면 또 봉중심 갔다가, 맨날 그래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는 기라. 한 가지를 2년에서 5년 꾸준하게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 지금 60세 돼도 62세, 65세밖에 안 돼. 나라에서 한 살 줄어줬잖아. 그죠? 그럼 1년이 더 생긴 거라. 원래는 내가 1년을 각오하고 지금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나라에서 1년을 더 세이브 시켜줬잖아. 그러면 1년만 더 하면 돼. 그럼 2년 되잖아. 그죠? 나이는 똑같아. 나이는 한 살밖에 안 까먹는단 말이라. 그래서 이제 설 연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해라. 예. 그거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석만 계속해서 하잖아요. 저 주식해서 저도 제 개인 매매해서 수익 납니다. 돈 법니다. 근데 제가 엄하게 주식 시장에 안 뛰어들잖아. 주식 유튜브 한다고 안 하잖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해갖고 서서히 감마보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완벽해졌을 때, 예. 그때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지. 예. 그래서 한 가지를 여러분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가 베이스 되니까 편하잖아요. 해서 내가 돈 버는데 뭐 다른 거 뭐 하마 뭐 두려울 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설 연휴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죠? 마지막 날 여러분들 또 전부 집으로 돌아가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그래 올해도 2023년도에도 이제 설 버스킹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 게시판 통해서 질문하는 거는 이제 설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면 전부 좀 값진 질문들이에요. 평상시에 궁금해 하던 거. 또 여러분들 보십시오. 난 저거 질문 안 했는데 내 대신 누가 질문해 줬네.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궁금한 거는 본인이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가 제가 요 보면 지난주죠. 요번 주네. 제가 이제 교육생 한 사람한테 지금 그 코인 그 배율하고 막 여기에 대해서 새로 바뀐 게 있어요. 비중 조절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가 이제 설명을 하라 하니까 선생님 이래 설명하면 다 이해할 겁니다. 올려놨어요. 그러가 다 이해하면 답 1번, 이해 못하면 2번 하라 그래. 다 1번 하더라고. 내가 질문해 봤거든. 다 틀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대충 안다 싶으면 1번 달거든. 2번 하면 쪽팔리니까. 쪽팔리는 거 없습니다. 저는 모르면 무조건 2번이에요. 알 때까지. 그래서 그런 좀 끈질긴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해갖고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올 한 해 열심히 해서 실수도 하고 또 돈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실투할 때는요. 김프로하고 좀 은은하고 하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래가 돈 다 날리고 나면 공부할 환경도 못 만들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실투하실 때는 신중하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정 선생님이 실투하고 있잖아요. 김프로한테 문화생으로 들어간 제자는 실투를 저렇게 하는구나. 처음부터 돈 버는 게 아니구나. 실투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되면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 예. 자, 긴 시간 설 버스킹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같이 다음 주가 아니네요. 이번 주에 설 끝나고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